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생출란 산반의 매력에 대해서 잠시 영상을 올리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자생출란은 산반이 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산반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풀어보면 산자가 흩어질 산자이고요. 반자는 얼룩반자를 씁니다. 낱잎에서 흩어진 무늬라고 해서 백이나 황색을 띤 무늬가 햇살처럼 부서져 들어있는 것을 산반이라고 하지요. 일반적으로 낱잎 선단부에 화려한 빗살무늬 또는 햇살무늬가 들어있기도 하고, 녹색을 띠는 엽록소를 억제해서 백색선의 형태로 나타나 보이는 것도 산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난에는 산반이 들어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무늬가 많고 적음과 내재되어 있기도 하고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 일반 출란에 있어서 무늬반이라고 하겠습니다. 산반은 모든 여배와 화해의 기본이라고 하겠고, 무늬의 색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백산반이라고도 하고 황산반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무늬의 모양에 따라서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선반, 축립, 서산반, 산반호 또는 이제 외산반이나 내산반, 그리고 전면산반, 숙산반, 그 다음에 끝산반, 스카이산반이라고도 하지요. 그 다음에 산반중투, 산반복륜 등으로 이렇게 산반의 모양에 따라 구분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선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늬가 잎에 들었을 때 그 무늬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명칭이 다르죠. 그래서 선반은 산반 무늬가 잎 끝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스카이산반이라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축립산반은 산반의 무늬가 잎의 기부 쪽으로 햇살이나 빗살 무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특히 축립산반은 육질이 부드럽고 그 잎의 모양이 남이현상이 낱잎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비가 이렇게 날아가는 형태로서 잎이 약간 구부러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고정일 수도 있고 일부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내산반은 잎의 그 내피에 산반의 무늬가 든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외관상으로 볼 때 표피의 기본 바탕 녹에 가려서 산반 무늬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햇볕에 비춰보게 되면 산반 무늬가 잘 보입니다. 산지에서도 그렇게 확인을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외산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복륜의 무늬 문양과 같지만 녹과의 경계가 없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산반은 산반의 무늬가 잎의 전면에 고르게 나타난 무늬를 말하는 건데, 보기도 좋고 그리고 화려하고 좋습니다. 그것이 황색일 경우에는 더 그 여배성이 높지요. 그 다음에 숙산반은 낱잎 심층에 산반의 무늬가 혼탁한 그 쑥색으로 나타나서 보이는 것으로 이것을 흔히 안개반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서산반은 무늬의 서의 개체에 녹색의 미세한 선의 경계가 없이 무늬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산반에서 때로는 좋은 꽃을 많이 피우기도 합니다. 경험상으로 그렇습니다. 중반은 잎에 들어있는 중반이죠. 원래 서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산반이 반처럼 녹선의 경계가 없이 넓은 무늬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꽃무늬라고도 하지요. 그 다음에 산반복륜은 산반무늬가 복륜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정확한 복륜이 아니라 경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녹과의 무늬의 경계가 흐립니다. 이것을 산반복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반복륜의 무늬가 때로는 이제 그 복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가 산반이라는 말이 붙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처럼 된 것은 그것은 자체적으로 복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반무늬가 화려한 산반은 무늬가 화려한 산반은 광량을 적게 주고 그 다음에 약간 습성 있게 배양을 하게 되면 타는 현상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햇빛에 많이 노출시키고 건조하게 키우게 되면은 그 잎이 많이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반호가 축을 가지게 되면 여배 무늬로서도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축으로 나타나는 산반에서 바탕이 서가 있으면 반성호로 발전을 하게 되고 반성호에서 중투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그 발전성에 있어서 볼 때 전에는 다 본 잎인데 그 다음에 가서 보게 되면 신화가 중투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반 중투에서 중투로 발전합니다. 그런 개체들이 일반 정중투보다는 꽃무를 기대할 수가 있고 보는 관점에서도 식상하지 않고 산반 중투가 중투보다는 품종으로서는 우수하다 이렇게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반이 색화의 기본이다라고 이렇게 흔히 이제 난초를 키우다 보면 그 부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산반이 모든 색화의 기본이다. 그리고 무늬반의 기본이다. 산반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무늬가 화려한 산반화 또는 이제 산반 백화 내지는 복색화가 주로 산반에서 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산반이나 잎끝 산반 또는 선반의 산반일 경우에는 꽃에서는 화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잎이 화려하면 꽃이 무늬가 잘 들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급소멸하는 거죠. 급소멸을 하거나 무늬가 화려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산반화가 잘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그 홍화 같은 계열의 무늬를 보면은 잎에 나타나는 무늬가 아주 불규칙적이고 그리고 지저분합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그런 개체의 잎에서 아주 진한 그런 홍화가 피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잎의 무늬가 화려하면 꽃의 무늬가 그 색상이 들지도 잘 않으면서도 화려하지도 않다. 그래서 복륜 개체들도 보면 급소멸하거나 무늬반들이 신화 때 올라와서 소멸해 가지고 성축이 됐을 때 무늬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개체 속에서 꽃들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화철에 우리가 산채를 많이 가는 이유도 신화에 무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개체들을 확보하고 꽃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로 9월에서 10월경에 주로 많이 산지에 가서 신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주의 밭보다는 신화밭, 생강근이 달린 신화밭을 즐겨 찾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무늬의 잎끝이 산반은 주로 많이 연미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둥글지 않은 거지요. 잎끝이 보통 난초의 잎처럼 둥글고 무늬가 들어야 되는데 산반의 특징이 바로 연미가지고 잎이 끝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꽃도 그렇게 나옵니다. 꽃도 그렇게 연미가 지는 형태, 우그러지는 형태로 그런 꽃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로 이제 좋은 품성을 가진 산반이라면 잎에 무늬가 들 때 갈라지지 않고 둥근 잎,
그리고 환엽의 모양을 갖춘 잎, 그리고 무늬가 화려하고 많이 깊게 먹은 그런 산반일수록 여배의 가치가 높고 꽃도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산반에서 좋은 색화를 우리가 기대를 하려면 화려한 산반보다는 축립산반이나 급소멸성 산반을 주로 선호해야 된다, 그런 것이고, 우리가 주로 이제 산채품을 산에 가서 산채 오시는 산채꾼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산채인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판매장에 가져오면 그 무늬를 잘 볼 줄 알아야만 나중에 화려한 꽃을 피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야 되고, 또 여배의 무늬들을 많이 보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습득하고 터득했을 때 내게 선택을 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산반에서 기부 쪽이 맑고, 산반인데 기부 쪽이 맑고 잎 전체가 황기를 보이게 되면은 황화가 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DNA가 벌브 쪽에서부터 문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화가 벌브에서부터 이렇게 형성을 하고 올라올 때 잎의 기부 쪽에 무늬가 들면 그 DNA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산반이든 그것이 서든 서반든 꽃이 잘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백이면서 기부 쪽이 백색이면 주로 삼반백화 같은 꽃들이 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무늬가, 잎의 무늬가 설백으로 올라오는 거, 그리고 기부 쪽으로 백색을 남기는 거, 이런 것들은 삼반백화가 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그런 개체를 키우는데 결국은 삼반백화, 백화가 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회색이나 자색이면 그 무늬가 회색이거나 자색이면 홍화나 적화일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잎의 표면이 지저분하고 얼룩덜룩하거나 뚜렷하지 않을 때, 뭐 황색도 아니고 백색도 아니고 이런 경우일 경우에는 홍화나 적화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다가 그런 개체들이 산에서 생강을 달고 나오면 홍화, 그리고 잎이 모양을 잘 갖추면 화형도 좋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구매력을 높여야 되겠죠. 일생일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백골에서 서반성으로 그 맑고 산반이 자잘하게 깨지는 것처럼 흩어진 무늬는 좋은 색화를 피울 가능성이 높다, 경험상으로. 그 다음에 서산반은 선발 색화를 피우거나, 서산반은, 그 다음에 쑥산반은 후발 색화를 피우는데, 오히려 선발보다는 후발이 그 색화로서는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색도 잘 빠지지 않을 뿐더러 화려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잎의 무늬가 됐든 꽃의 무늬가 됐든 선발은 잘 선호하지 않습니다. 후발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진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갈수록 화려해지는 거죠. 그런데 먼저 화려했다가 서서히 빠져가면 이제 탈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발보다는 후발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륜복색이 됐든 간에 중투복색이 됐든 간에 모든 색화는 경험상입니다. 통계적인 산반이 없으면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이 산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반이 색화의 기본이라는 것이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산반은 모든 여배와 화해의 기본이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산채를 갔을 때, 즉 꽃철이 지나고 이제 여배의 산채를 갔을 때 주로 이제 산반밭, 그래서 제가 밑에도 그 영상에 달았습니다. 산반이 있는 곳은, 즉 산반이 나오는 그 산지는
그 지역은 명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반의 모든 기본이요, 여배우 하에의 기본이요, 그리고 모든 복색화가 됐든 중투복색화가 됐든 복륜복색화가 됐든 간에 모든 색화는 꽃으로 색이 나오는 색화는 삼반이 없으면 색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모든 뭐 복륜이 됐든 삼반이 됐든 소멸이 잘 되고 급소멸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꽃을 잘 피운다 하는 것이고, 잎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좋은 꽃이 나오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잎의 무늬가 화려한 그 자체가 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꽃 전시회도 하는 거고 여배 전시회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배 전시회는 주로 이제 형태를 보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뭐 잎변이나 단엽종 같은 형태도 보지만, 사실은 잎에 나타난 무늬를 보잖아요. 잎에 나타난 무늬, 그 무늬가 화려했을 때 그것을 보는 분들이 그 여배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앞에 머물러서 심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도 꽃이지만은 여배도 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에란인들이 그 난실에서 그 자생출란을 키울 때는 보통 7대3으로 키우잖아요. 여기서 7은 바로 꽃물을 얘기합니다. 꽃물은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지만 보이는 거죠. 난실에 가면 다 일반 무지, 파란 그런 출란만 보게 되면 그 관상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전시회는 아니라도 내 난실에 가서 중투도 있고, 그 다음에 황색의 무늬가 강한 중투라든지 서라든지 서반이라든지 또 호피반이라든지 사피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3 정도, 7대3의 3 정도가 있을 때 그 퍼센트에 따지면 100%에서 한 70%, 30%에서 화해와 여배로 이렇게 나눠서 키우게 되면 늘 난실에 가도 꽃은 없어도 제가 아까 잎의 무늬도 꽃으로 본다 했잖아요. 그럼 볼 재미도 있는 것이고 또 관상미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난실 자주 방문하게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화가 올라올 때는 화려한 무늬를 가지고 올라오는 여배의 그 아름다움의 그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의 꽃은 신화가 올라와도 무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꽃으로 뭐 황화가 펴도 잎은 무지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 없다면 난실에 가면 다 파란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색을 잘 갖추어서 난실에서 그 난을 보면서 힐링을 하고 여러 가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관계라든지 에라인들끼리 관계라든지 판매 수익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제 그 산반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제가 그 종자목을 2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제 신화가 올라오는 시기가 돼야 지금 좌우에 제가 첨부해드린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좌측에도 아주 단역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서산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산반 단엽입니다. 산반 단엽의 모양이 틀리지, 올라올 때부터 틀립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서 약간의 이제 무늬가 소멸이 되고, 이게 이제 축립으로 가든지 산반 복륜으로 가든지 뭐 여러 가지 내산반이나 뭐 외산반, 전면산반, 숙산반, 서산반 뭐 이런 중반 이런 쪽으로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신화 때는 자기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면서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소멸하고 어떻게 급소멸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많은 시간 동안 경험을 해야 생강에서 올라온 신화를 보고도 꽃을 예상할 수가 있고, 또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산채인이 산채를 해온 것을 내가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또는 뭐 휴대폰이나 밴드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암만 잘 많이 보고 이렇게 듣는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선택에 있어서도 그렇고 재배하는 그 기대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뭐 오늘 키워서 내일 꽃 보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생강을 산채해서 5년 이상 지나야 대주가 되고 꽃을 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기다리는 과정이 올바른 선택했을 때 그 기다리는 마음이 쉽게도 갈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도 보람과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난초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낚시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 때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겨울꽃은 겨울이 돼야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다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 잘 대항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지. 살충살균, 뭐 비료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난초를 잘 건강하게 신화를 받고 키웠을 때 거기서 이제 꽃을 피우면 화려한 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배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가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통풍도 돼야 되고, 그 다음 햇빛도 잘 들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변의 환경에서 여러 가지 해충에 취약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그래서 살충과 살균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물만 주면 되지 않으니까 적당한 비료에 맞추어서 봄, 가을로 시비를 잘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분갈이와 그 다음에 난석갈이 이런 것들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 그 자생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조치를 해서 그 방향도 바꿔주고, 조도나 광도 같은 것도 위치상으로 그 품종에 따라 바꿔주고 이러면서 키우는 것이 재배자의 노하우의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종 하나하나를 선택해서 내난실에 들여 키울 때 신화의 그 아름다운 꽃, 그 다음에 꽃으로서의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서로 나누고 판매하고 덕을 보는 이런 아름다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 주는 시기가 요즘에는 3일에서 4일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성공 재배 하시고요, 그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난 재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산반에 대해서, 산반의 매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